어느 날 한 사내가 산길을 가던 도중 외딴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험한 산속에 집이 다 있구만. 여보시오, 저기 보이는 저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오? 저 집에는 귀곡자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귀곡자라고요? 네, 귀신 나올 것 같은 곳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붙은 이름입니다. 저런 곳에 혼자 계신다니 참으로 대단하신 분 같소. 혼자 계시는 건 아니고 저곳에 손빈과 방연이라는 두 제자가 그를 모시고 있습니다. 손빈 아우, 나무를 하는 것은 형인 내가 해야지. 어찌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방연 형님. 이런 건 동생인 제가 하는 게 맞지요. 얼른 제가 뒤뜰에 있는 광에 넣고 오겠습니다. 재수 없는 놈, 지가 손무 후손이면 후손이지 끝까지 잘난 척이구만. 이렇듯 방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그의 능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에 겉으로는 손빈에게 다정한 듯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심한 질투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손빈이 나와 같은 조정에 있게 된다면 나는 그 어떤 벼슬도 차지할 수 없을 것이고, 혹여나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한들 나는 손빈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방연아, 위나라에서 책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형인 너를 먼저 추천했으니 가서 잘 한번 해보거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비나, 내가 자리를 잡으면 내 반드시 너를 부를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형을 믿고 여기서 기다려다오. 네, 꼭 그리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동생의 자리를 알선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지만 방연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비나, 방연이에게서 서찰이 당도했구나. 어서 읽어보거라. 네, 스승님. 비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 때가 되었구나. 내가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이 서찰을 읽는 즉시 이 서찰을 전한 병사와 함께 위나라로 건너올 수 있도록 하거라. 스승님, 이제야 방연 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방연 형님 곁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나, 조심하거라. 밤이 되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요. 잠깐 이 주변을 살펴보고 올 테니 공자님께서는 이 짐을 가지고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그러나 그것이 방연이 놓은 덫인 줄도 모른 채 손빈은 아무 의심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곳에 수상한 자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손빈이라는 사람이고 이곳 위나라에 책사로 계시는 방연 형님의 부름을 받고 오는 길이오. 일단 몸 수색을 해야 하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나리, 이 짐 가방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밀서와 우리 위나라의 지도가 아닌가? 단순 지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와 그곳 지형 지물까지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이보시오, 책사로 계시는 방연 형님을 좀 불러주시오. 저희 다급한 사정을 아신다면 당장 이곳에 와 해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봐, 우리가 이미 연락을 취해 알아봤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모른다며? 아마도 제 나라의 첩자 같으니 도망가지 못하게 얼굴에 낙인을 찍고는 두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명하셨네. 방연은 손빈이 자신의 빛을 감출까 염려하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방연의 계획임을 알아차린 손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손빈 아우가 미치광이가 되었단 말이지. 그래, 뛰어난 능력이 제 팔자를 꼬는 법이지. 그동안 그를 감시하느라 고생했다. 그를 감시하는 일은 잠시 내려놓고 이번에 내려오는 제 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거라. 그러나 손빈에 대한 마음에 빚이 있던 방연의 신복은 지금까지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손빈에게 털어놓았는데, 자네가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요? 방연은 지금 내가 미치광이로 알고 있으니 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할 것이야. 그 틈을 타 이번에 온 제나라 사신을 만나게 좀 해주게. 그렇게 방연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탄 제나라 사신은 손빈을 만나 그의 딱한 사연을 다 들은 뒤 커다란 통에 손빈을 넣고는 소금으로 가득 채운 뒤 수레에 실어 제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위나라를 탈출한 손빈은 사람들이 모여 마차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보시오, 이 경기는 어떻게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이건 각자가 세대의 마차를 가지고 3번 중 2번을 이기면 승리하는 일종의 경마입니다요. 지금 저기 전기라는 장군이 계시는데 며칠째 계속 지기만 하셨는데 아마 오늘도 내리치실 것 같습니다요. 그렇게 몇 번의 경기를 지켜본 손비는 이보시오, 나를 저기 전기 장군께 안내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왜 그러시오? 가보면 알게 됩니다. 장군님, 지금처럼 하신다면 오늘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 자네는 저는 위나라에서 탈출한 손빈이라는 사람이온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장군님께서는 전략이 없으십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인가? 불난 집에 부채질 말고 경을 치기 전에 썩 물러가거라. 장군, 제 말을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저에게 이 경기에 맞는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좋다, 말해보거라. 우선 마차를 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십시오. 상대방의 마차 또한 상중하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가 상급의 마차를 출전시키면 장군님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상급으로 맞대결하지 마시고 장군께서는 하급 마차를 출전시키시어 한 번은 패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상대가 중급을 내보낼 때 장군께서는 상급의 마차를, 상대가 하급의 마차를 내보내면 장군은 중급 마차를 내보내신다면 최종 결과는 항상 2대1이 되니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꽤 괜찮은 전략이로다. 내 지금 즉시 실행해보겠다. 그렇게 전기는 손빈의 전략대로 하니 과연 백전백승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손빈이 말한 이 전략을 삼사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병력이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는 병법 중 하나로 전투에서 전부 이기는 것이 아닌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승리를 따내는 병법입니다. 내 이처럼 현명하고 학식이 풍부한 자는 처음이다. 내 그대를 왕과 상의한 후에 장수로 삼을 것이다. 고마우신 말씀이지만 보시다시피 몸도 이렇고 얼굴에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찌 대중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에 가려진 수레를 타고 다니면 될 것 아닌가? 부디 내 뜻을 받아주게나. 그렇게 손빈은 비밀리에 전투를 지시하는 제나라의 그림자 전략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군, 조나라에서 우리 제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누가 침입한 것인가? 위나라가 방연을 앞세워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다. 우리도 얼른 출전 준비를 하거라. 장군, 손빈 아닌가?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가? 지금 형세로 봤을 땐 위나라와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나라를 치고 있는 위나라의 병력 규모를 봤을 땐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을 지키는 병력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나라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상대의 본진을 공격한다면 위나라는 저절로 조나라의 한단을 포기하고 되돌아갈 것이니 어쩌면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목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장군, 지금 제 나라의 군사가 우리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이런 낭패가 있나? 지금 조나라를 함락시키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 전쟁에서 승리한들 수도를 빼앗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군사를 본진으로 돌리거라. 그렇게 방해는 서둘러 위나라로 말머리를 돌렸고 돌아가는 길에 제나라의 군사와 작은 전투를 치렀는데 뭐야 이거? 제 나라 군사력이 생각보다 형편없잖아. 내 이놈들 잘 만났다. 안 그래도 함락 직전에 군사를 돌려 보내주겠는데 이놈들 상대로 분풀이나 하고 가야겠구나. 제군들은 듣거라. 도망가는 제 나라 놈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도록 하거라. 그렇게 방해는 후퇴하는 제나라의 병사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해를 매복한 지점까지 유인하기 위한 손빈이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는 제나라군에게 크게 패하게 되었고 기원전 353년 그곳의 지명이 계릉이라 이 전투의 이름을 계릉전투라 불렀습니다. 이처럼 손빈이 사용한 위나라를 포위해 조나라를 구했던 방법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위구조라는 말입니다. 강한 적과 싸우려면 정면 대결을 하기보다는 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그들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시장을 전쟁과 비교해서 보면 위위구조와 같이 융통성 있는 전략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